인천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수준이 된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파트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인데요. 2021년 9월 3억 2,500만원의 최고가로 거래된 이후 현재는 올 수리된 매물이 1억 6,500만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입지를 보면 인천 1호선이 지나는 신현수역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거리에 있어 입지가 나쁘지도 않습니다. 현재 인천 신축 아파트는 일부 반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연식이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은 아직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구축일지라도 가격이 상승하며 너도나도 아파트를 사던 시기에서 지금은 구축 아파트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천에는 거의 절반 가격으로 떨어진 아파트들도 꽤나 많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인천에서 40%에서 50%까지 하락한 인천 아파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하락률이 더 큰 아파트가 나오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아파트는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항마을 한진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8년식으로 현재 27년차 아파트로 총 세대수는 1500세대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세대 구성은 16평, 20평, 24평으로 소형 평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입지를 보면 크게 총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 1호선이 지나는 임항역 역세권에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 약 300m 정도 거리에 있어서 인천 1호선까지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고 실제로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 1호선을 타고 박촌역, 규현역을 지나면 계양역을 갈 수 있는데요. 계양역에서는 공항철도로 환승 후 서울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임항역에서 서울역까지는 약 43분 만에 갈 수 있어서 접근성이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천 내에서의 교통이 편리해지므로 역세권에 있다는 건 장점입니다. 인천 계양구 항마을 한진 아파트의 두 번째 특징은 계양신도시와 인접해 있다는 점입니다. 계양신도시는 인천에서 개발되는 3기 신도시 중 하나인데요. 3기 신도시는 고양의 창릉신도시, 남양주의 왕숙신도시, 부천의 대장신도시, 하남의 교산신도시 그리고 인천의 계양신도시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 개발이 되는데 인천의 계양신도시 역시 서울의 강서구와 인접한 위치에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항마을 한진 아파트 역시 계양신도시와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위치에 있고요. 중요한 건 대규모로 개발되는 신도시 옆에 있어서 신도시의 인프라를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계양신도시 안에는 각종 인프라가 형성됩니다.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상권이 개발되고 공원이나 각종 문화시설이 생깁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양 테크노밸리가 조성됨에 따라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거주 환경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들어온다는 말은 주변 아파트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마을 한진 아파트의 두 가지 특징을 알아봤고 이외에 병방초등학교와 임학중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길 하나 건너면 갈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이 선호할 만한 환경입니다. 그럼 항마을 한진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방 3개, 화장실 1개의 24평 아파트 기준으로 2021년 10월 달에는 3억 9천만원의 최고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억 2,500만원의 1층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하락률로 따지면 약 42%가량 하락한 금액이네요. 복도식 아파트라는 단점이 있지만 교통이 좋고 학교가 가까이 있다는 점과 앞으로 3기 신도시의 수혜를 입을 아파트라는 점이 장점인 항마을 한진 아파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아파트는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산곡 현대 5차 아파트입니다. 1993년식으로 현재 30년이 넘는 구축 아파트로 총 세대수는 1161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세대 구성은 22평, 31평, 49평형으로 소형 평수에서 대형 평수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장점은 역시 7호선이 지나는 산곡역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한 역세권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산곡역까지 직선 거리로 600m가량 떨어져 있어서 충분히 걸어서 다닐 수 있습니다. 7호선의 경우 다들 아시다시피 부천과 광명을 거쳐 서울의 가산, 구로 그리고 강남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서울의 일자리가 많은 지역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인천에서는 선호하는 노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꽤나 선호할 만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산곡 현대 5차 아파트는 초등학교를 2개 품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미산초등학교를 위쪽으로는 마장초등학교가 있어서 아파트 바로 옆에 2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산곡 현대 5차 아파트의 좌측으로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각종 음식점,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주변 아파트들 역시 구축 아파트로 전체적인 인프라가 오래되었습니다. 깔끔한 환경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아파트 연식도 오래되었고 환경도 오래되었다 보니 추천드리지는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산곡 현대 5차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방 3개, 화장실 1개가 있는 22평 아파트 기준으로 2021년 9월 달에 3억 7,500만원의 최고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층 아파트가 2억 1천만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하락률로 본다면 최고가 대비 약 44%가량 하락한 금액입니다. 불과 2년에서 3년 전만 해도 누군가는 지금 가격의 2배를 더 주고 샀습니다. 1층이 아닌 매물로 보면 현재 14층 매물이 2억 2,500만원의 매물로 나와 있어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40%가량이 하락했습니다. 구축이고 주변 환경도 낡았지만 인천 7호선 역세권에 있으며 초등학교를 2개 품고 있는 산곡 현대 5차 아파트를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아파트는 부평구 부계동에 위치한 부계주공 3단지 아파트입니다. 1996년식으로 이제 29년차 된 아파트이며 총 세대수는 1724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세대 구성은 16평, 21평, 24평으로 소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계주공 3단지 아파트도 방금 전 보셨던 산곡 현대 5차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7호선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7호선이 지나는 삼산체육관역까지 직선 거리로 약 400m가량 떨어져 있어서 충분히 도보로 이동 가능합니다. 산곡 현대 5차보다 약 3정거장 정도 서울 쪽에 더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위치로만 본다면 서울까지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어서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계주공 3단지 아파트의 경우 중학교를 2개 품고 있는데요. 부흥중학교와 부광중학교가 아파트 단지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가 가까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부일초등학교와 부광초등학교를 길 하나 건너고 이용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더 어린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면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보다 초등학교가 가까운 걸 더 선호합니다. 이 외에도 부계주공 3단지에서는 부천의 상동호수공원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대형 공원이 있어서 가벼운 산책 등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부계주공 3단지 아파트의 가격을 보자면 25평 방 3개 화장실 1개 아파트 기준으로 2021년 9월 4억 5,800만원의 최고가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층 매물이 2억 5천만원의 매물로 나와 있는데요. 하락률로 따지면 최고가 대비 약 45%가량 하락한 금액입니다. 이전 아파트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저렴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매물이 저층 매물인 점은 감안을 해야 합니다. 7호선 역세권이며 대형 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중학교 2개를 품고 있는 부계주공 3단지 아파트를 세 번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아파트는 연수구 연수동에 위치한 연수주공 2단지 아파트입니다. 1992년식으로 현재 33년차가 된 구축 아파트로 총 세대수는 960세대입니다. 평형 구성은 18평과 22평으로 소형 평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수주공 2단지 아파트 역시 인천 1호선이 지나는 신현수역까지 직선 거리로 200m 떨어져 있는 역세권 아파트인데요. 인천 1호선을 타고 4정거장만 가면 송도국제도시를 갈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송도국제도시에는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기에 좋은 위치입니다. 연수주공 2단지 맞은편에는 인천적십자병원이라는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에 종합병원이 집 바로 앞에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보거리에는 연수초등학교, 인천중학교, 인천여자고등학교 등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부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대학공원이라는 대형 공원이 있어서 가벼운 산책 및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남동국가 산업단지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요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주공 2단지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22평형 아파트 기준 2021년 9월 달에 3억 2,500만원의 최고가로 거래된 이후 현재는 1층 매물이 1억 6,500만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하락률로 따지면 49%가량 하락한 금액으로 진짜 반토막 수준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고층을 보면 1억 8,300만원의 매물이 나와 있어 이 금액으로 봐도 43%가량 하락했습니다. 비록 복도식 구축 아파트이긴 하지만 3년 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인천 1호선 역세권에 위치하고 대형 병원, 공원, 학교가 인근에 있는 연수주공 2단지 아파트가 49% 하락해서 하락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아파트는 인천 논현동에 위치한 에코메트로 12단지 한화꿈에 그린 아파트입니다. 2009년식이며 총 세대수는 129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평형 구성은 33평, 39평, 43평, 46평, 49평, 58평의 중대형 평수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지를 보면 이 아파트는 총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다뷰가 가능한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다만 바다뷰이기는 하지만 멀리까지 바다가 보이는 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강뷰와도 같은데요. 전체가 다 바다로 보이는 뷰는 아니지만 그래도 물이 보이는 뷰가 나옵니다. 요즘 들어서 집에서 보이는 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특히 호수뷰, 리버뷰, 오션뷰 등 물이 보인다면 가장 큰 프리미엄이 되기도 하는데요. 도심에 살던 분들에게는 이렇게 물이 보이는 뷰가 희소성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카페를 가거나 호텔을 갈 때도 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내 집에서 이런 뷰가 나온다면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다시 에코메트로 12단지로 돌아와서 1201동, 1202동, 1203동, 1204동, 1205동은 강뷰 같은 바다뷰를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단지에는 뷰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고 가격도 더 비싸게 거래될 겁니다. 이렇게 바다뷰가 나온다는 점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에코메트로 12단지 아파트의 두 번째 특징은 소래포구역까지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도보권에 있습니다. 소래포구역까지는 500m 이내에 있어서 충분히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참고로 이 소래포구역에는 현재는 수인분당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수인분당선은 수원과 인천을 잇는 노선으로 사실 인천에서는 그렇게 좋은 노선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연결이 되지 않고 수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 수원보다는 서울의 일자리도 더 많고 서울이 인프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비록 수인분당선은 좋은 노선이 아니지만 소래포 구역에는 또 다른 노선이 새로 들어옵니다. 그 노선은 인천의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월곶 판교선입니다. 월곶 판교선, 줄여서 월판선은 말 그대로 판교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판교에는 IT와 관련된 테크노밸리 기업이 몰려있기로도 유명한 지역입니다. 일자리 자체가 많고 이 일자리들은 소득도 높아서 양질의 일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곳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생기기 때문에 월판선은 꽤나 좋은 노선입니다. 이렇게 에코메트로 12단지 한화꿈에 그린 아파트의 두 가지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바다뷰가 가능한 아파트이고 두 번째로 수인분당선이 지나고 월판선이 들어올 소래포구역까지 걸어서 이동 가능한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변 상권이 조금 약하다는 점입니다. 주변을 보면 아파트 우측으로 상업용지가 있지만 상업용지에는 상가 건물과 같은 상업용시설보다는 오피스텔이라거나 모텔, 호텔과 같은 업무용 혹은 숙박시설이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병원과 학원 같은 시설이 많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럼 에코메트로 12단지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 아파트는 84타입 기준 2021년 10월 달에 7억 1,500만원의 최고가로 거래된 이후 현재는 4억 7천만원의 중층 매물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약 34% 하락한 금액이며 액수로는 2억 4,500만원이 하락했습니다. 현재 전세 가격은 3억 5천만원이 최저가로 매물로 나와 있으며 전세 가율은 대략 74%로 수도권에서는 꽤 높은 전세 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뷰가 가능하고 소래포구역에 위치한 34% 하락한 에코메트로 12단지 아파트를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아파트는 영종 하늘도시에 위치한 하늘도시 우미린 2단지 아파트입니다. 2012년식이며 총 세대수는 1287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평형 구성은 33평형 단일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종 하늘도시의 경우 최근 발표한 GTX 노선이 신설될 곳이기도 한데요. 영종 하늘도시에는 GTX D노선과 GTX E노선이 지나게 될 것입니다. 한때 영종 하늘도시는 인천 사람들에게 꽤나 소외받아왔습니다. 인천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신도시의 형태로 개발되는 곳이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로 총 3곳이 있습니다. 이 중 영종 하늘도시만 소외되어 왔습니다. 청라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영종 하늘도시는 섬이라는 이유와 교통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관심도 덜 받고 가격도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GTX 노선이 발표되면서 경기도와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GTX D노선과 E노선이 신설되면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빠른 시간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GTX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고 철도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최소 10년에서 20년 이상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GTX라는 아주 큰 호재가 있지만 아직 실현되기까지는 너무 많이 남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늘도시 우미린 2차 아파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사거리를 하나 건너면 중심상업시설을 갈 수 있습니다. 중심상업지구에는 각종 병원, 은행, 음식점, 학원, 영화관 등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업종이 몰려 있습니다. 즉 우미린 2차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편의시설을 도보거리에서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길 하나 건너면 체육공원이 있어서 간단한 운동이나 산책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영종 초등학교도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있어서 길을 건너지 않고 초등학교를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주하기에는 아주 좋은 아파트라고 보여지고요. 신도시와 같은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종 하늘도시 우미린 2단지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 아파트는 2021년 11월에 5억 6,900만원의 최고가로 거래된 이후 현재는 저층 매물이 3억 4천만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하락률로 따지면 약 40%가량 하락했고 금액으로는 2억 2,900만원 하락한 금액입니다. 현재 전세 최저 가격은 2억 2천만원으로 전세 가율은 65%이네요. 영종 하늘도시에 거주하기 좋고 40% 하락한 우미린 2단지 아파트를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아파트는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아파트입니다. 2019년식이며 총 세대수는 1534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평형 구성은 26평과 34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 또한 송도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와 마찬가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인데요. 국제업무단지, 금융단지, 영상문화복합단지와 이외의 산업단지가 들어서며 신도시의 형태로 주거가 상업, 문화시설도 잘 발달한 도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청라 한양수자인 레이크 블루 아파트는 아파트 네이밍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호수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남동쪽 방향으로 호수공원뷰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남쪽으로는 청라국제금융단지가 공사 중으로 업무시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과 관련된 업무시설이 생겨나서 고소득의 일자리가 늘어나며 도시의 자족 기능이 강화됩니다. 업무시설 주변에는 상업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거주민들의 편의시설도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업무시설 주변이다 보니 상가 건물 대신 오피스텔과 같은 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거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상가가 많이 들어오는 게 더 다양한 업종을 갈 수 있어서 더 좋겠죠. 청라의 경우 2010년대까지는 주거시설이 중점적으로 들어왔다면 2020년대부터는 각종 업무시설과 산업단지, 스타필드, 코스트코, 의료센터, 시티타워와 같은 시설들이 들어옵니다. 아파트만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다양한 시설이 들어오는 게 거주민의 입장에서는 더 큰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에서 길을 하나만 건너면 경연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갈 수 있고 북서쪽으로 근린생활시설이 형성되어 있어서 간단한 생활 필수 업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청라국제도시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34평 기준 2021년 8월 달에 12억 9,500만원의 최고가로 거래된 이후 현재는 7층 매물이 7억 1천만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약 45% 하락한 금액으로 거의 반토막 정도의 가격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직전 최고가의 경우 아마 호수공원 뷰가 나오는 매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니 이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그래도 현재 이전에 거래되던 가격 대비 상당히 하락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가는 3억 6천만원 수준으로 전세 가율은 50% 수준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에서 호수뷰와 여러 호재를 갖고 있는 한양수자인 레이크 블루 아파트를 세 번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곳은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더 테라스 아파텔인데요. 아파텔은 용도상으로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25평 아파트와 같은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를 갖는 주거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정보를 보면 2020년에 완공된 아파텔로 총 세대수는 2784세대의 대단지입니다. 평형 구성은 방 3개 화장실 2개의 아파트로 치면 24평과 같은 구성의 단일 평수로 되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더 테라스 아파텔의 경우 동쪽으로는 워터프론트 아암 호수뷰가 나오고 서쪽으로는 상업지구와 공원뷰가 나오고 남쪽으로도 공원뷰가 나옵니다. 3면이 전부 공원이나 호수로 구성되어서 꽤나 많은 세대가 뻥 뚫린 공원뷰와 호수뷰가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주변의 상가 건물과 같은 상업시설은 부족하지만 스트리트형 단지 내 상가가 많습니다. 주상복합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단지 내 상가에는 각종 음식점이나 병원, 학원과 같은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변이 개발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지금 상태로도 거주하기에는 큰 불편함이 없는 환경입니다. 300m 거리에는 은송초등학교가 있고 2025년에 중학교, 2027년에는 고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송도의 809가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만 있고 휑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호수공원이 개발되고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면 지금과는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럼 힐스테이트 더 테라스 아파텔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2021년 5월에 7억 7,500만원의 최고가로 거래된 이후 현재는 32층 매물이 3억 7천만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하락률로 따지면 약 52%가량 하락한 금액이며 4억가량 하락했습니다. 현재 아파트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아파텔이 더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파텔은 상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는 아파트의 대체제라는 인식 때문인데요. 이 상황에서 송도국제도시의 신축 주거지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자금이 부족하다면 힐스테이트 더 테라스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먼저 2024년 올해 인천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는 크게 4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검단 신도시에서 올해 3월에 분양한 이편한 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두 번째로 올해 3월에 분양한 송도 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세 번째로 올해 4월에 분양한 영종 진 RA 아파트. 그리고 같은 4월에 분양한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2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분양한 검단 신도시 이편한 세상 에코비스타 아파트는 일부 대형 평수가 청약 미달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 84타입과 99타입은 1순위 경쟁률이 많게는 10대 1까지도 나왔는데요. 대형 평수인 119타입의 경우 평면이 안 좋은 B, C, D타입이 청약 미달이 되었습니다. 검단 신도시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어서 분양 가격이 시세 대비 저렴합니다. 주변 아파트 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장점이 있는 분양 가격 덕분에 중형 평수의 경우 미달이 되지 않고 분양에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송도 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아파트는 총 5개 단지가 분양했는데요. 총 2,700여 세대가 분양한 만큼 경쟁률도 꽤나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높은 분양 가격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두 자릿수가 나온 단지와 타입이 있고 경쟁률이 미달된 단지와 타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종 진 RA 아파트와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2단지 아파트는 처참한 수준으로 청약 경쟁률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올해 분양한 단지 중 검단을 제외하고 청약 경쟁률 미달이 된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도국제도시의 송도자이 풍경채 그라노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총 5개의 단지에서 분양을 진행했는데요. 1단지 469세대, 2단지 548세대, 3단지 597세대, 4단지 504세대, 5단지 610세대가 있습니다. 3단지부터 5단지까지는 주상복합형 아파트로 상가 시설과 오피스텔도 같이 예정되어 있고 1단지부터 2단지는 우리가 보통 아는 아파트로 들어옵니다. 이 중 1단지와 2단지는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3월 20일이었고 3단지부터 5단지까지는 당첨자 발표일이 3월 21일이어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두 곳에는 중복 청약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약 신청 시 1단지 혹은 2단지에 청약을 하고 3단지에서 5단지 중 한 곳에 청약이 가능했었는데요. 이 점을 참고하고 청약 결과를 보면 어디를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에 대해 결론을 말씀드리면 1단지와 5단지는 청약 경쟁률이 꽤나 높게 나왔고 2단지, 3단지, 4단지는 많은 세대가 청약 경쟁률이 미달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비슷한 위치에 있어도 그 안에서 입지 차이가 갈렸기 때문입니다. 같은 분양가라면 조금이라도 더 입지가 좋은 곳에 청약하려는 심리가 발동이 된 것이죠. 입지를 자세히 보면 송도 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있는 11공구는 상업용지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 주변으로 각종 상업시설과 문화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입지 측면에서 보자면 11공구의 중심이 되는 상업지구와 가까운 아파트가 입지적으로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단지와 5단지의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온 이유는 향후 11공구의 중심이 될 상업용지와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1단지와 5단지가 가장 가까이 있어서 더 입지가 좋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단지와 2단지 중에는 1단지에 청약 신청한 사람이 많았고 3단지에서 5단지 중에서는 5단지에 청약 신청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84A 타입을 기준으로 보면 1단지의 경우 10대 1의 경쟁률,
2단지의 경우 1.76대 1의 경쟁률, 3단지는 1.27대 1의 경쟁률, 4단지는 0.75대 1의 경쟁률, 5단지는 7.45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송도국 제도시라고 하면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릴 만큼 인천에서는 가장 좋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송도국 제도시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면 무조건 경쟁률이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입지가 좋은 1단지와 5단지만 경쟁률이 높았고 나머지 단지는 미달이 발생했던 이유는 분양가가 애매하게 비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애매하게라고 붙인 이유는 분양가가 아주 비싼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정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송도 자이풍경채는 84타입 기준 분양가가 8억 6,4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였습니다. 이 가격은 송도국 제도시에서는 신축 아파트치고 아주 저렴하지도 비싸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굳이 따진다면 저는 조금 비싼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용인할 만한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청약 당시 가장 입지가 좋은 1단지나 5단지에 신청이 몰리고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2단지에서 4단지까지는 미달이 되었습니다. 송도국 제도시의 11공구가 완성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분양가가 적정할 수 있지만 아직은 아무런 인프라도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9억에 근접한 분양가는 아직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시민분들도 이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당분간은 미분양인 상태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분양한 영종 진 RA 아파트는 영상 초반에 보셨다시피 일반 분양 533세대 모집에 40개의 청약 통장이 들어오면서 0.1대 1이 안되는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영종 하늘도시 대성베르힐 아파트가 분양 당시 34대 1의 경쟁률이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경쟁률이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공사비가 상승하고 분양가도 같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는 약 5억의 발코니 확장비 300만원,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로 총 가격은 5억 초반 정도가 됩니다. 인천에서 신축 아파트가 5억 초반이라고 하면 가격이 비싸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인천에서도 영종도라는 지역의 집값이 그리 비싼 곳이 아닙니다. 택지지구의 형식으로 반듯하게 아파트와 상권, 공원, 학교가 들어오지만 교통이 너무 열악합니다. 영종도는 기본적으로 섬이라서 육지와의 연결성이 좋지 않고 대중교통도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있는 철도는 공항철도가 있기는 하지만 영종 하늘도시의 주거지를 지나지 않습니다. 영종도에서 인천 다른 도시나 경기도 서울로 가려면 교통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가 5억 초반으로 최근 분양하는 다른 단지 대비 저렴한 분양가이지만 경쟁률이 처참한 수준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종 진 RA 아파트의 입지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주변이 공원과 단독주택 용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심 상권이나 초등학교까지는 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종 진 RA 아파트를 5억 초반의 가격을 주고 분양받느니 영종 하늘도시에 더 입지가 좋은 신축 아파트를 4억대에 매수하는 게 더 좋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영종 진 RA 아파트도 낮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최근인 4월에 분양한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2단지 아파트도 청약 경쟁률 미달이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일반 분양 944세대 모집 중 1순위와 2순위 모두 합쳐서 760개의 청약 통장이 들어왔습니다. 대다수의 타입이 청약 경쟁률 미달이 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입지 대비 분양가가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 현재는 인천 1호선이 지나고 향후 GTX가 들어올 작전역 근처의 아파트가 가장 좋습니다. 현재도 인천 1호선을 타면 인천의 각 지역을 이동할 수 있으며 7호선이나 공항철도로 환승을 하면 서울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GTX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투자 가치도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아직 들어오려면 오래 남았기는 하지만 GTX 투자 수요로 인해 매매가는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분양한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아파트는 작전역까지의 거리가 먼 아파트입니다. 직선 거리로 약 1.6km가 나오며 도보로 출퇴근하기에는 힘든 거리이고 버스를 한 번 타야 하는 거리입니다. 작전역으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계양구에서 그리 좋은 입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양가를 보면 84타입 고층 기준 분양가 6억 7,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800만원의 중도금이자 후불제까지 모두 합하면 7억이 넘어갑니다. 만약 작전역 역세권 아파트 분양가가 7억이었다면 어느 정도 경쟁률이 나오고 완판까지 가능했겠지만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의 경우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청약 경쟁률이 미달되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보자면 착전역에서 직선 거리로 약 70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이편한 세상 계양 더 프리미어 아파트가 있습니다. 700m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착전역까지 매일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연식은 2021년식 신축급 아파트로 세대수도 1646세대로 대단지의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현재 22층 고층 매물이 6억 3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입지가 더 좋지 않은데 더 비싼 아파트에 청약을 하는 것보다는 입지가 더 좋은데 더 저렴한 아파트를 매매로 사는 게 더 이득입니다. 인천 분들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미달이 되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이편한 세상 계양 더 프리미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7억을 넘는다면 계양 롯데캐슬 아파트 역시 자녀 세대가 점차 계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우크라이나, 이라크 등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인건비도 오르고 있기에 분양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 원가는 점점 오르고 있는데 아파트의 시세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은 이런 상황에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는 현상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다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야 미분양이 없어지고 청약 경쟁률도 올라갈 것입니다. 주위 아파트 시세 대비 충분한 메리트가 있어야 청약 경쟁률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혹은 청약 미달이 되었던 아파트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매물로 나왔을 때 저렴하게 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금도 기존에 분양했던 아파트들 중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도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 다시 다뤄보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인천 아파트는 분양이 계속될 건데 아무래도 로또 청약 단지는 많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적정 분양가에 나오고 입지가 괜찮다면 또 그 아파트는 경쟁률이 나오고 완판이 되겠죠.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인천의 아파트는 대부분 미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입지 대비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이고 현재 인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 대비 괜찮은 분양가로 아파트 분양을 한다면 관심 가져 볼만하고 기존의 분양권들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으면 괜찮을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내용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